안녕하세요, 얼바인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근데 저 얼바인들의 마음은 참 많이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뭐가 그렇게 마음을 무겁겠죠? 오늘 조금 안 좋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확진자가 2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이니까 플러스로 한 6.5%? 인구 15명 중에 1명 정도 맞겠네요. 오늘 얼반들이 공원에 산책 나와 있고요. 공원에서 이렇게 걷다가 인구 15명을 만난다면 그 15명 중에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거나 과거에 걸렸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이겠죠. 네, 이제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사실 더 잘 알게 된 거 있죠. 저 얼바인드디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이제 팬데믹 시작했던 지난 3월, 작년 3월이죠. 그때 팬데믹이 찾아오고 나서 세상이 확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도 놀라서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이 있어요. 바로 위기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미국의 현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랬어요. 세상이 확 바뀌면서 너무 많은 것이 바뀌니까 미국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참 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 미국을 변화시켰는가,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당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첫 번째 이유가 민낯, 미국의 민낯 첫 번째 이유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 두 번째 이유가 엄청 열악한 취업 구조, 그리고 세 번째가 또한 정말 취약한 제조업 상황, 미국의 제조업 상황.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닥쳐오고 나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이런 것 느낌이 팍팍 오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났고 이번에 오늘은 사실 의료 시스템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의료 시스템 미국 민낯의 가장 1순위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알게 된 미국의 민낯 두 번째. 오늘 특히 그 의료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Go!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정이 가지 않아요. 정말 정이 가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심각해요. 예전에 제가 미국의 의료제도 해가지고 미국의 의료제도와 관련해서 영상 시리즈로 4가지 올린 적이 있어요. 이유는 그래요. 누가 뭐라 하든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정말 안 좋다는데 진짜 왜 안 좋아?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죠. 왜냐면 좋지도 않은 게 정말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잡하니까 미국에서 웬만큼 오래 사셨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 그 시스템에 본인이 필요하신 그 일부 정도만 알고 계시고 사실 그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할 때마다 맨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좋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바인드가 그 당시에 욕심이 생겼었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면 제가 배워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그렇게 4편의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사실 많이 배웠죠. 제가 모르는 것도 사실 공부가 됐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은 더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느낀 것들 보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 넘버원인데 넘버원으로 안 좋은데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역시나 진짜 안 좋구나, 그 생각뿐이네요. 보세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코로나로 입원 환자들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 많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가 나왔죠? 정말 저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병상이 부족하고 병원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니까 환자들을 이송해오는 911 구급 대원들한테 산소 사용량을 줄이고 사회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은 병원으로 데리고 오지 말아라.
어떤가요? 네,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특히 응급 상황일수록 더 아픈 사람들은 더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네, 911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급한 사람들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산소 사용량을 줄이라는 거죠. 아, 나 참. 또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었죠.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아니지만 어느 주에서는,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의료 인력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가 넘치니까 이제 많은 의료 인력들이 필요했는데 그 의료 인력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네, 바이러스의 양성 판단을 받은 의료진들도 만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외형상 보이는 그런 증상이 없다면 의료진으로 투입을 해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라, 이런 얘기죠.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물론 좋은 모습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의료진들 많이 부족해가지고 과거에 그 은퇴한 의료진들 다시 또 와가지고 진료 시작하고 뭐 그런 미담들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 의사들이 자기 병원 팽개치고 와가지고 응급 환자들 치료하고. 그런데 그 개인 네, 일일이 개인 한 명 한 명의 그냥 단순한 뭐 희생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사실 이 일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팬데믹이란 상황은 진짜 한 명 한 명의 그런 희생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참 어떻게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나라에서 솔직히 살 수 있나요? 저나 우리 영상을 보시는 얼바인데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나 본인, 아니면 우리 가족, 배우자분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 함께 함께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911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911이 와가지고 너무 증증이니까 병원으로 갈 수 없습니다. 뭐죠?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정말 급해가지고 응급의료 체계를 이용을 했는데 그 응급의료 체계에서 지금 환자가 너무 많아서 받아줄 수 없다. 와,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 미국이죠. 지금 현재, 지금 바로 현재입니다. 걱정돼요. 너무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무조건 걱정만 돼요. 네,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초기엔 이 정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초기에는 뭐 팬데믹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냥 남들 얘기 같았죠, 솔직히. 근데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우리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 많이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걸렸고 내 가정이 걸렸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엉터리 아니에요? 진짜? 아유.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이건 너무 엉터리 아닙니까? 너무너무 엉터리.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그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이민 와서 살면서 장점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미국 나와서 살면 장점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의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정말 많이 신경을 안 쓰세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보험비 정말 비싸죠. 예를 들자면 미국 오셔가지고 이제 보통 미국 이민 오시는 분들 미국 생활비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으나 사실 주거비가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여기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뉴욕 같은 대도시나 이런 데들은 주거비가 생활비의 거의 반 이상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보험비도 그것에 못지않게 듭니다. 보통 저렴한 보험, 정말 내가 보험 비용을 내지만 이 보험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되는 그런 저렴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건 혜택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런 것들도 한 달에 한 보통 몇백 불은 내야 되고요. 뭐 한 400~500불만 낸다 하더라도 한국 돈으로 40~50만 원이 넘죠. 50~60만 원. 그거는 아주 저렴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쓰기 어려운 정도 수준. 내가 편하게 좀 여유있게 좀 병원을 다니고 싶다, 큰 부담 없이 다니고 싶다, 그러면 보험비가 1000불을 보통 넘어갈 때가 많죠. 개인 한 명당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 3인 가족이면 3000불, 4인 가족이면 4000불. 그 돈 내시고 보험 들고 계신가요? 물론 미국 의료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회사보험 가입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주니까 사실 뭐 큰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웬만한 큰 회사들은 보통 보험을 많이 들어주지만 그렇다고 우리 가족 전부를 다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나만 보험 들 수 있나요? 내 배우자는, 내 아이는
따로 들어야죠. 어떤 거 보험 들고 계세요? 네. 1000불짜리 들고 계신가요? 아이 2명, 내 와이프까지 하면 한 달에 3000불씩 보험비 내고 계신가요? 미국 이민에 있어서 사실 보험비, 의료비가 네, 너무 이렇게 간과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그 보험비 내면 그러면 뭐 혜택 한국처럼 빠방한가요? 아, 그것도 아니죠. 보험으로 또 갈 수 있는 병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스페셜 닥터를 한번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셜 닥터라고 한다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2차 진료기관, 그러니까 주치 가정의가 아닌 좀 전문이죠.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분을 공격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눈이 아파가지고 안과에 갔거나 코가 안 좋아서 이비인후과에 갔거나 아니면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과에 갔거나 이런 좀 전문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얼바인에 있는 병원인데요. 와, 그분은 심각해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보험 자체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바마 케어는 아예 안 받고요. 개인 사보험만 받더라고요. 그것도 HMO는 안 받고요. PPO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재밌는 거는 신용카드도 안 받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여기서 그렇게 정확히 누구라고 밝히지 않는 것이, 그분이 무슨 뭐 범법을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의료보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은 자유가 있어요. 자신이 받고 싶은 보험을 받을 자유. 근데 미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비싼 보험은 받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용카드도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일반 이익의 한 명의 의사에 대한 경험으로 미국에 대한 뭐 의료 서비스가 안 좋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답답해요. 네, 솔직히 제가 미국 와서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나 만나봤을까? 보통 한 의사한테 여러 번 갔으니까 네, 인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되겠죠.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얼마 전에 저 보험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주치의를 바꿨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전 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새로운 분은 조금 더 낫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약점이자 단점,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미국의 민낯, 누가 뭐래도 그것은 바로 의료 시장입니다. 네, 보험 시장, 의료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저 얼바인드들은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해요. 제가 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미국이란 나라가 조금 더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기도 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저 자체도, 그런 저도 이번에 확 뛰었습니다. 그냥 확 뛰었어요. 확 뛰었어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냥 싫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죠.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임이 되는데 정말 이 안 좋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그나마 큰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이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였고요. 이번 새로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부통령 하던 바로 그분이니까 어쩌면은 좀 새로운 변화를 안겨다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조금 듭니다. 근데 사실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넋두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미국 너무 안 좋다. 미국 의료 시스템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된다. 더 이상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세요. 오늘 제가 나온 것이 축구장인데, 네, 축구장 공원인데 사람들 축구는 아직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넋두리만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스럽고, 미국의 의료 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시려는 분 계시다면 미국 의료제도에 대해서 본인의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미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건강하겠지 이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